안녕하세요. 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에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오늘은 우리 윤명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보셨죠? 막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단풍의 계절인데, 올해가 다른 해보다는 좀 단풍이 늦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2024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윤명로 선생님을 주목하는 거는 저희 서울아트 가이드 11호로 한국의 현대미술 대표작가 아카이브 시리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명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카이브 자료를 목록화해서 보여드렸고요. 윤명로 선생님은 우리 어떤 추상미술의 또 선구자, 또 중심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나라 어떤 현대판화의 개척자, 판화가로서도 또 굉장한 중요한 우리 미술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선생님 올해 88세인데 또 우리 알려진 바대로 선생님은 병환 중이고 지금은 이렇게 뭐 어떤 요양병원에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1936년 우리 전북 정읍 출생이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프렛 인스티튜트하고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 특선도 하고, 또 60년대 초에 우리 젊은 앵푸르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작가들과 함께 뭐 60년 미술가 협회를 결성을 했었고요. 또 덕수궁 돌담에 우리가 막 대형 그림을 내걸었던 우리가 벽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주역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학장, 또 예술원 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화 쪽에서는 68년도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이런 창립, 또 동아일보사에서 70년에 시작했던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 이런 데 창립위원으로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화 비엔날레 심사위원, 또 외국의 또 이런 판화 미술 전시회 이렇게 뭐 심사위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 선생님의 그 작품은 어떤 시대별로 해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왔는데요. 선생님은 크게 우리가 70년대 자, 균열, 80년대 얼레짓, 90년대 익명의 땅, 2000년대 들어서 겸재예천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더러는 그 산화철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아크릴 물감과 수묵을 함께 사용하기도 해서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실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은 뭐 2002년에 옥조 군장 훈장을 받으셨고, 2006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2009년에 보관 문화훈장 이런 상을 또 많이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대로 69년도에 동경에서 열린 5회 동경국제청년 미술가전에 참여를 했고요. 70년대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했던 그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 이런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어떤 대표적인 그 앵푸르멜 시대의 어떤 작품이 있고요. 선생님의 그 판화 중에서 우리가 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이 그때 선생님의 어떤 판화 작품이고요. 선생님은 개인전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977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그 견지화랑에서 균열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첫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의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는
화력 20년의 첫 개인전 윤명로씨, 또 조선일보는 첫 개인전 여는 화가 윤명로씨, 국전 부정한 반골전을 갖기도 했다. 데뷔 17년 만에 벌거벗은 나, 갈라지고 터진 흰색의 향연,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4년도에 이 전시회는 선생님이 그 얼레짓이라는 이런 시리즈로 해서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 또 신문에 보면은 이 한국일보는 새조용기법 얼레짓 선배 윤명로, 중앙일보는 12일부터 얼레짓 시리즈로 윤명로 선생님의 어떤 전시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 또 일간 스포츠에 보면 현대인의 얽힌 감정을 표현해서 얼레짓 시리즈, 이거는 뭐 동산빵 화랑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미지가 선생님의 그 얼레짓 이런 시리즈고요. (88년에) 또 뭐 세 번째 개인전인데요. 경향신문은 보면은 한국인 몸짓을 화폭에 세 번째 개인전 갖는 윤명로 씨, 천호 대작 그린 서양화가 윤명로 씨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했다. 그래서 또 한국일보 이렇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토속어 속에 묻힌 우리의 숨결을 실타래 풀듯 엮어본 거다. 또 서울신문은 중용사상의 귀일에서 서양화, 동양화 분류 자체가 못마땅하다. 얼레짓 연작전 갖는 화가 윤명로 씨. 네. 1990년에 제7회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한지의 그래픽 작업의 시도, 동양의 멋 살려, 판화 비엔날레 윤명로, 그 당시 그 이용우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91년도 10월 월간 미술에 보면 작가를 찾아서 시리즈에 윤명로 선생님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얼레짓에서 익명의 땅으로 해서 선생님의 작품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얼레짓이고요. 밑에가 익명의 땅. 이런 그림들은 블랙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큰 대작들이죠. 선생님의 91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그 중앙일보사 호암갤러리에서 선생님의 큰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정병관 이화여대 교수 그 정병관 선생님은 중앙일보에 크게 이 전시에 대해서 선, 점, 얼룩이 조화로 이룬 자연 연상이다. 세련된 화면, 입체적 공간 구성 돋보여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 당시 그 전시에 대해서 전시 하이라이트에 또 이용우,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나중에 그 미술 평론가죠. 역사 속에 파묻힌 익명의 땅, 선생님에 대한 평. 미술세계 92년 1월호인데요.
김용대 당시 호암갤러리 큐레이터죠. 윤명로의 실존, 익명의 땅 해서 그 윤명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작가 연구를 몇 쪽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 92년 1월호에 김용대 씨가 미술시평에서 그 윤명로 선생님에 대해서 논리, 감성 그리고 중용에 대해서 이런 또 작가론을 깊게 이렇게 또 쓰기도 했습니다. 월간미술 97년 2월호인데요. 나의 자화상이라는 시리즈에 윤명로 선생님 스스로가 불안하고 외로웠던 우리 세대의 초상, 그래서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그 초기 어떤 앵포르멜 그림, 또 서두에 얘기했던 덕수궁 벽에 대작들을 붙여서 했었던 그 60년 어떤 벽전, 우리 이거는 미술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여기에 작가들 또 오강수, 이구열 이런 분들이 함께 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그 개인전도 비교적 꾸준히 많이 하셨는데요. 2000년도에 가나에서 겸재예찬이라는 시리즈로 큰 전시를 했습니다. 붓 가는 대로 먹 가는 대로 해서 이런 전시, 겸재예찬론 이런 보도요. 그래서 우리 미술사에서 최고의 작가로 꼽는 그 겸재를 선생님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나, 이것이 겸재예찬의 주 내용이었었죠. 신앙섭 선생은 그 2000년 11월 월간미술에서 겸재의 어떤 현대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작품 소개를 했습니다. 2005년에 다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크게 전시를 했는데요. 화단의 원로 윤명로 화백 해고전, 그의 붓끝에 동서양이 함께 춤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2010년에는 중국 국가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74세에도 식지 않는 창작실험, 도전정신 놀랍다, 베이징서 신작그림 개인전, 윤명로 서울대 명예교수, 중국미술가협회 국가미술관이 동시에 초청한 한국의 첫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미술신문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 2011년 신세계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앞두고 이제 표지 작가로 이렇게 또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윤명로. 네, 그 KTX 매거진 그 잡지에서 2013년 3월에 추상회화의 거장 윤명로 화백, 마음으로 보는 자연에서 선생님의 또 작품 3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미술신문에서 2013년에 우리 윤명로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 그 과천에서 정신의 흔적해서 이렇게 큰 초대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사인데요.
이술신문 이렇게 표지 작가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 2014년에 15일부터 개인전혀는 정신의 흔적, 단색 추상화의 거장 윤명로 화백, 평생 단색화에 매달렸지만 그 안에서는 끝없는 변화를 가졌다. 시대정신 안고 치열한 고민, 그림의 진료,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혁신을 시도했다. 서양화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꾸준히 담았다. 이것이 그 당시 선생님이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했었을 때 큰 보도입니다. 네, 또 2017년 때 전시인데요. 인사아트센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화업 60년의 여정, 구상에서 출발해 추상으로 발전 10년마다 작품색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네, 그 당시에 같은 전시에 대한 보도인데, 헤럴드 경제, 한국 추상화의 거장 윤명로, 화업인생 60년의 향기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60여 점 총 망라, 50년대부터 10년마다 달라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말년에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 당시 그 2017년 서울신문 정신의 흔적 추상화, 한국 추상화의 거장 60년 화업, 윤명로, 그때와 지금 그 작품에 대한 또 보도. 네, 2017년에 국민일보인데요. 그때와 지금 해고전 여는 윤명로 인터뷰, 사리비가 만들어낸 문이 붓으로 흉내낼 수 없어요. 사리비는 겸재 예천의 연장선, 인왕재색도 보고 큰 감동받아 겸재의 정신을 서양화로 실천 고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우리 윤명로 선생님, 우리 그 보도나 이런 어떤 기사의 타이틀, 제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추상화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적인 정신, 이런 거를 서양화, 재료를 통해서 잘 녹여내셨던 그런 작가이죠. 한국 추상미술의 중심에서 활동했었던, 또 우리 한국 현대판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분인데, 또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네, 윤명로 선생님에 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옆에 이런 팜플렛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단행본만 해도 엄청나죠. 선생님의 하나의 얘기는, 선생님이 추상화 또 반화로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이 사실은 또 어떤 작가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그 가나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선생님이 그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다른 작가에 대한 글을 사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 49인의 얼굴들에서 윤명로 선생님이 그 연재했던 거를 모더니스트의 도전과 환상, 이런 단행본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작가를 본 어떤 작품 세계를 특별하게 이렇게 꾸민 이런 또 중요한 책을 썼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상기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뭐 많은 책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일일이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게 91년도 중앙일보사 안에 있었던 호암 갤러리 때, 그때의 그 책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막 대형 그림, 이런 것들이
큰 게 전시가 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2000년도에 가나아트 센터의 도록, 또 이거는 2007년도에 표화랑, 그래서 선생님 전시했었을 때 이런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국가미술관, 중국미술관에서 있었을 때 이런 자료고요. 이것이 선생님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대형 전시 정신의 흔적,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것이 가나에서 2권의 큰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가나 문화재단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화가 윤명로, 그 사람 그 그림,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끝난 거죠? 예. 네.